체리에 관한 오해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 체리는 너무 달아서 건강에 안 좋다. 체리는 분명 달콤한 과일입니다. 그래서 설탕 덩어리 아니냐, 다이어트에 최악이다라는 말도 자주 나오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체리는 당도가 있는 대신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즉, 같은 단맛이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한다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입니다. 문제는 체리가 아니라 과다 섭취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먹는 습관이 건강에 부담을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오해. 체리는 불면증의 특효약이다. 체리에 멜라토닌 성분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는 꽤 유명합니다. 그래서 체리를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과장된 정보입니다. 체리에 멜라토닌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양으로 드라마틱한 수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꾸준히 섭취할 경우 수면 리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수면제처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의 보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 오해. 체리는 통풍 환자에게 위험하다. 많은 분들이 체리가 달기 때문에 통풍에 나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구에서는 오히려 반대 결과가 보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항산화 성분이 염증 반응을 줄이고 요산 수치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체리를 섭취한 그룹에서 통풍 발작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도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치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통풍 환자라면 약물 치료와 식단 관리가 우선이고 체리는 보조적인 식품으로 적당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오해. 체리는 배탈을 잘 일으킨다. 체리를 먹고 배가 아팠다는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체리가 위장에 안 좋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체리에는 소르비톨이라는 당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복부 팽만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많이 먹거나 한 번에 과량 섭취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따라서 위장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소량부터 시작하고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체리는 칼로리가 높은 과일이다. 체리는 작고 달아서 칼로리가 높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g 기준 약 60칼로리 정도로 과일 중에서도 보통 수준입니다. 오히려 과자나 디저트 대신 체리를 선택한다면 훨씬 건강한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체리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당분이 농축되고 설탕이 추가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칼로리가 크게 올라갑니다. 생체리와 건체리는 완전히 다른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체리는 달지만 혈당 지수가 낮은 편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한 과일입니다. 불면증이나 통풍에 도움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치료제 수준은 아니며 과다 섭취하면 복부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언제나 같습니다. 적당량 그리고 균형입니다. 체리를 30일 동안 꾸준히 먹으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지금부터 기간별로 현실적인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 차입니다.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소화와 배변 쪽입니다. 체리에는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장 운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 변비가 있던 사람이라면 배변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많이 먹으면 오히려 복부 팽만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으니 하루 한 줌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체리에는 수분이 많아서 몸의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갈증 완화 효과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2주 차가 되면 항산화 효과와 관련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체리의 붉은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체내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눈의 피로가 조금 덜하거나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변화입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육 회복 속도가 약간 좋아졌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3주 차부터는 수면과 관련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소량 들어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꾸준히 섭취하면 수면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잠이 확 잘 오는 수준은 아니지만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지거나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스마트폰 사용이 많거나 수면 리듬이 불규칙했던 사람이라면 더 체감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4주 차.
즉 30일 정도가 지나면 체리 섭취의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염증 완화와 피로 회복입니다. 체리의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피로감이 줄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일부 연구에서는 체리가 요산 수치 관리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뻐근한 느낌이 줄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치료 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식습관 개선의 보조적인 변화입니다. 체중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체리는 달지만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과일에 속합니다. 즉, 같은 단맛이라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간식으로 과자나 초콜릿 대신 체리를 선택했다면 자연스럽게 총 섭취 칼로리가 줄어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체리는 당분이 농축되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생체리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체리를 많이 먹으면 소르비톨 때문에 설사나 복부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과일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당 섭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보통 한 줌에서 두 줌 정도, 약 150g 내외가 적당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특정 음식 하나가 몸을 완전히 바꿔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생활 습관이 함께 가야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음은 체리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견과류입니다. 체리는 당분이 있는 과일입니다. 물론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조금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에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체리의 단맛을 더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체리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체리와 견과류를 함께 먹으면 단순히 맛의 조합을 넘어 영양 흡수 측면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간식 조합입니다.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요거트입니다. 체리와 요거트의 조합은 맛뿐 아니라 건강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궁합입니다. 요거트에는 단백질과 칼슘,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체리를 단독으로 먹으면 위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산 성분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는데 요거트가 위 점막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 자극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장 건강 측면에서도 좋은 조합입니다. 체리에는 식이섬유와 소르비톨이 들어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는데 여기에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가 더해지면 장내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사람이라면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가벼운 간식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세 번째 최고의 궁합 음식은 다크초콜릿입니다.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체리와 다크초콜릿은 항산화 시너지 측면에서 매우 좋은 조합입니다. 다크초콜릿에는 카카오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체리의 안토시아닌과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서로 다른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맛의 균형도 훌륭합니다. 체리의 상큼한 단맛과 다크초콜릿의 쌉싸름함이 만나면 디저트 만족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이 아니라 카카오 함량 70% 이상의 다크 초콜릿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당 섭취를 줄이면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리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우유입니다. 체리는 유기산이 들어있는 과일입니다. 이산 성분이 우유의 단백질과 만나면 단백질 응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위 속에서 소화가 느려지고 더부룩함이나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사람이나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에는 복통이나 설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리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 자체도 장에서 가스를 만들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유까지 함께 먹으면 장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리와 우유는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최악의 궁합 음식은 술, 특히 와인이나 맥주 같은 알코올입니다. 체리와 술을 함께 먹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디저트나 안주로 먹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체리의 당분과 알코올이 만나면 간의 대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는데 과일의 과당 역시 간에서 대사됩니다. 즉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오면 간이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체리는 수분과 칼륨이 풍부해 이뇨 작용을 촉진하는데 알코올 역시 이뇨 작용을 합니다. 이 조합은 탈수를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숙취를 심하게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통풍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코올은 요산 수치를 올리는 대표적인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고당 디저트, 특히 케이크나 아이스크림입니다. 체리는 단독으로 먹으면 비교적 건강한 간식이지만 설탕이 많이 들어간 디저트와 함께 먹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케이크, 아이스크림, 시럽, 디저트와 함께 먹으면 당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경우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지방 합성이 촉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포만감 조절이 어려워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다이어트 중이라면 가장 피해야 할 조합 중 하나입니다. 체리는 건강식이 될 수도 있고 고당 디저트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체리는 분명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다만 올바른 조합을 선택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다음은 체리 섭취 시 부작용 및 주의사항. 지금부터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복부 팽만과 설사 같은 소화기 문제입니다. 체리에는 소르비톨이라는 당알코올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수분을 끌어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 운동을 촉진하는 장점도 있지만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사나 복부 팽만,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거나 장이 예민한 사람이라면 증상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체리는 식이섬유도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평소 과일 섭취가 많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먹으면 장이 놀라면서 불편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많이 먹기보다 하루 한 줌 정도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의 과다 섭취입니다. 체리는 혈당 지수가 비교적 낮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당량 기준입니다. 많이 먹으면 결국 당 섭취량이 늘어나 혈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섭취량 조절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체리는 생체리보다 당분이 훨씬 농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이 추가된 제품도 많기 때문에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건체리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생체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주의사항은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입니다. 체리는 드물지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리를 먹은 후 입안이 가렵거나 입술이 붓는 느낌, 목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알레르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심한 경우 두드러기나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먹어보는 사람이라면 소량으로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은 신장질환이나 통풍 환자의 섭취량 조절입니다. 체리는 칼륨이 비교적 풍부한 과일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체리는 통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일에는 과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오히려 요산 수치를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주의사항은 체중 관리 중 과다 섭취입니다. 체리는 100g 기준 약 60칼로리 정도로 과일 중에서는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작고 먹기 편하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칼로리 섭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면 특히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체리는 건강에 좋은 과일이지만 과다 섭취 시 소화 불편, 혈당 상승, 알레르기 반응, 칼륨 과다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씨앗은 절대 깨물어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안전한 섭취 방법은 하루 한 줌에서 2줌 정도, 약 150g 내외를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도 내 몸에 맞게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